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이번 주는 이상훈, 김강민 해설위원, 류성규 전 SSG 단장, 그리고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8월 셋째 주예요. 보통 사실 이 정도면 가을 야구에 이제 윤곽이 살짝 드러나야 되는데 올해는 진짜 오리무중인 것 같지 않나요? 네, 안 드러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시즌은 없었다. 네, 이렇게 결정을 지으면서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보는 이 야구 팬들은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는 게 재밌어요. 네, 맞아요. 선수로 할 때는 처음으로. 싫어요. 짜증도 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는요, 평소에는 야구 방송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가을 야구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10개 구단의 흐름 어땠는지 한 줄 평과 별점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언젠가부터 한 줄 평을 보면 단장님께서 롯데 한 줄 평을 어떻게 쓰셨을지 네. 그거를 제일 먼저 보게 되거든요. 이번 주는 8치올하랬더니 8연패하니? 단장님이 그 준플레이오프 직행한다고 네. 말씀하셨죠. 맞아. 갑자기 네, 연패. 그때 이후로 연패로 아니에요, 빠져들고 그거는. 있고. 그건 절대 아니고 한동안 괜찮았는데 최근에 최근 얘기입니다. 최근 일단 얘기. 모구잔 단장님하고 한번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성규 단장 보고 우리 너무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찍는다고요? 칭찬을 해준다고. 예. 그 모르는 단장 롯데죠 뭐.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아, 저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라도 하나 좀 맞췄으면 싶어갖고. 근데 올해 패턴을 보면 이 단장님이 디스려면 그 구단은 꼭 살아나고요. 칭찬을 하면 또 못하고요. 맞아요. 네, 확실하게 정방골 기운이 확실하게 넘어갔어요. 예. 다음은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들로 꾸려질지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시죠. 수화수로 분석한 중위권, 김경문 대 염경엽 두 감독의 사고회로 첫 번째 주제는 수화수로 분석한 중위권입니다. 네, 벌써 8월 중순인데요. 3위 롯데부터 8위 삼성까지 어느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할지 그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저희가 SWOT 수화수로 한번 각 구단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영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단장님은 이게 뭔지 잘 아시죠? 제가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저도 경영 전공했어요. 진짜요? 예. 구단에서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위에 구단수 보고는 할 때 이게 조금 이게 직관적이라 갖고 좀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스와트 분석이. 그래서 저희가 현재 1, 2위를 제외하고요.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 롯데, 기아, SSG, KT를 저희가 수화수를 적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롯데부터 볼게요. 강점부터 볼게요. 명장 김태형 감독 폭넓은 선수 활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김태형 감독님의 영향이 올 시즌 롯데의 선전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형 감독은 제가 이렇게 같이 팀에서 3년 동안 코치로 있을 때도 있었고 외부에서 감독으로 봤을 때 경기에 맥을 짚는 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다음에 선수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되게 조금 와이드하고 막 그렇긴 한데 사실 능력만큼은 저는 KBO 리그 10개 구단 감독 중에 최고가 아닐까. 우와. 네. 사실 김태형 감독 같으면 일단 외골수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 김태형 감독을 경험해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특히 올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열린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한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선수들의 폭넓은 활용은 이군 감독의 영향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김용희 감독이 지금 이군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데이터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희 감독이 보고서를 올리고 김태형 감독이 이런 선수들을 좀 잘 좀 체크해 주세요 하면 그거에 따른 또 본인의 의견들을 잘 전달해서 올리고요. 또 이것을 김태형 감독이 열린 마인드로 또 이렇게 접근해서 선수들을 가감하게 픽스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두산 베어스의 그 투수 코치 2군에 있었을 때 매 경기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선수들을 바로바로 데려다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밀할 줄 아는. 김태형 감독님은 그 선수 성향에 따라 소통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네, 그리고 좀 심플하시니까 명확하게 그냥 심플하게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좀 편안하게 어드바이스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젊은 선수들이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도 아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롯데 이제 내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롯데의 강점은 올해 뭐라고 생각하냐 했는데 이 뎁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달아갔을 때 그때 이제 등장한 선수들 장두성, 김동혁, 박찬영, 뭐 한태양, 이호준 이런 선수들이 과거에는 롯데에 없었던
이런 백업 멤버들이 강한 게 롯데 지금 최대 강점이다. 이렇게 내부에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감독이 과감하게 쓰니까 가능한 맞죠. 거예요. 대부분 감독님들이 이제 1군에서 쓰는 선수만 쓰는 경향이 있는데 김태형 감독은 원래 성격이 좀 화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수 기용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그 김태형 감독 주변에 베테랑 코치들의 역할도 조금 있는 것 같다. 지금 수석 코치가 조은우 코치잖아요. 조은우 코치가 이제 덕아웃에서 잘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코치가 있거든요. 김민재 코치가 좀 1, 2군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로빙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군에 좋은 선수를 이렇게 직접 추천하고 그런 좀 역할이 조금 주요한 게 아닌가. 다 몇 년씩 이렇게 같이 하신 네, 분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손발이 아마 굉장히 잘 맞을 쪽 거예요. 맞고 네. 모든 게 더 유기적으로 네, 네, 잘 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약점도 있습니다. 약해진 타선, 장타 부재, 수비 리더의 부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전반기까지만 해도 팀 타율이 1위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8월 들어서 리그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기보다는 타선은 언젠가 한번 빠질 것 같았는데 이게 한 번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왔다는 거 그게 좀 큰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문제점은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얼마 안 근데 남았는데. 팀 세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단타를 치는 선수들이 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당장 이제 거포형 타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수치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전준우 선수가 있고 없고가 지금 롯데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전준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8월 6일 이후 토요일까지 팀 타율을 보면 딱 이하리도 꼴찌고요. 팀 타점, 득점, 장타율이 모두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 내부 담당 기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전준우 하나 빠졌는데 그 공백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없으니까 타선의 중간 역할에서 좀 불러들일 수 있는 타자가 없다. 이게 타선에서 이제 끌어주는 이제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준우 선수가. 그리고 롯데 타선이 좋았을 때의 이제 타격 자체가 공격 지표 자체가 다 높았거든요. 그 좋았을 때를 찾아가야지. 갑자기 지금 장타를 생산해내라 갑자기,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더 힘들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컨디션이 좋으면 또 장타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타격 컨디션을 올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위험 요소 중에 불펜 과부하가 또 들어있어요. 불펜 과부하는 올 시즌 초반부터 계속 지적됐던 위험 요인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이게 타격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 불펜 과부하 문제도 같이 결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불펜이라는 것도 점수를 못 내면 부하가 걸리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계속 한 달 가까이를 지금 롯데 타선이 지금 침체 상황이잖아요. 수비나 주루나 투수 파트까지 영향을 미칠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으로 꼽힌 수비 리더의 부재 이거는 단장님께서 써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한 팀에서 야구를 봤을 때하고 지금 나와서 10개 구단을 이렇게 넓게 보니까 수비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돼요. 특히 KBO 리그는 수비가 잘 되는 팀, 안 되는 팀에 따라서 연승 연패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롯데는 올해 좀 수비가 좀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연패 기간 동안에 수비까지 지금 이제 좀 무너지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수비 리더가 없다. 그 내야하고 외야에 다 좀 젊은 선수들이에요. 신구의 조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SSC를 놓고 보면 외야는 뭐 우리 앞에 계시는 저 김강민 위원이 워낙 오랫동안에 이렇게 노성같이 자리를 잡아줘갖고 그리고 내야는 그 당시에 박성환 선수가 몇 년 차 안 됐지만 거기에 사실 김성현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2루에.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중간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롯데는 1군에서 뛴 게 몇 년 안 된 선수만 있기 때문에 팀이 이렇게 연패에 빠지면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수요일날 경기에서 벨라스케스 선수가 KBO 리그 첫 경기인데 거기서 내야하고 외야가 다 수비에서 조금 디스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실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조금 연패가 길어지니까 선수들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구나라고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롯데가 지금 상황에서 내야 외야 수비 리더를 만든다면 어떤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준우는 지금 햄스트링 때문에 당분간 출전을 못한다고 보고 정훈이나 좀 김민성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코칭 스텝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의 이제 어드바이스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경기 중에 지금 뭐 장두성 선수나 뭐 전민재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수비 코치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는 준비된 상황에서 경기를 좀 나가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수비 잘했던 코치님 거기 계시거든요. 조금 도움을 구하면 그래도 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다음으로 기회를 한번 보면요. 한 번 터지면 무서운 젊은 야수진이 꼽혔거든요. 지금 연패 과정에서도 이 두 자릿수 안타 나오는 경기가 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롯데는 빠바바방 해서 타선이 터져야지 타면. 예, 성적이 좀 잘 이루어지는 구단이었고 내부에서는 일단 선발진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타선에서 이 연패를 끊으면 다시 기회는 분명히 찾아온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단장님 보시기에 추가로 반등의 요소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 벨라스케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화요일 경기가 이제 등판 예정일 텐데 이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살겠죠. 그 벨라스케즈 선수가 첫 등판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지 위험 요소의 벨라스케즈 선수 그리고 상위팀 상대 전적 열세가 나왔거든요. 사실 내부에서는 이 벨라스케스 선수 등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롯데에서 가장 체크했던 부분은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시속 150km 이상에서 좀 꾸준히 찍어줄 수 있느냐, 타자들과 상대해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야를 꼼꼼히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롯데 구단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런 평가가 있고 사실 벨라스케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가 상당히 좀 화려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조언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간부화 선수 케이스처럼 한번 이렇게 한 바닥을 탁 친 상태에서 조언이 들어갔을 때 이 선수는 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롯데는 다음 등판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내부 기대감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위원님, 벨라스케즈 선수는 앞으로 적응 잘 할까요? 적응 잘 할까요가 아니고요.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용병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계약을 해서 데려왔으면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 상위팀 전적 열세도 위험 요소로 꼽혀 있거든요. 가을 야구에서 상대 전적이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가을 야구 진출하고 나서가 아니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좀 위협 요인이죠. 막상 가을 야구를 가면 또 다른 스테이지예요. 정규 시즌 성적이 가을 야구하고 지켜야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SSG의 수업 한번 살펴볼게요. SSG 같은 경우는 강점은 역시 최강 불펜. 사실 한화의 불펜도 8월 들어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SSG만큼은 철벽 불펜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SSG 감독이 투수 파트한테 많은 권한을 위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막 땡겨 쓰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후반에 빛이 날 수 있는 팀이 SSC라고 봤거든요. 지금 이승용 감독하고 경원호 투수 코치가 케미가 딱딱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원호 코치가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어느 회에 누가 나올 것 같고 어디에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들어가서 위기 상황이다. 우리 누구 준비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한 박자 빠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SS 불펜이 좀 강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수 출신 감독이면 투수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투수 코치한테 많이 좀 위임하면은 참 잘 될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 감독, 야수 감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SSC는 저는 투수 코치가 많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잘 네. 되고 있다. 네네네. 혹시 포수가 좀 안정이 된 것도 강점 중에 하나는 아닐까요? SSG는 지금 포수 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조용호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도루 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5.2%에서 올해는 29.7%. 이닝당 폭투 플러스 이제 포일이라고 하잖아요. 24시즌에는 0.482, 8위였는데 지금은 0.401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SSG 투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하고 달리 이제 이지영 선수가 베테랑 포수 그리고 조용호 선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누상의 주자가 나갔을 때도 이렇게 주사를 또 잡아내는 능력까지도 계속 무상향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도 아마 투수력이 좀 괜찮은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SSG의 약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약점은 역시나 타격이 나왔는데요. 사실 SSG 하면 홈런 공장이라는 이 팀 컬러가 확실했던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데 이 타자 친화적 부장이라는 이점을 못 살리고 있는 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지분이 최정 선수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같은 동네 주민이라 언급을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많이 안 나오면서 이제 홈런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도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 부상도 있었었고 좀 페이스가 또 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홈런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지난번에 면담한다고 하셨잖아요. 부분. 전화 안 받아요. 아니 농담이고 전화 한 번은 PC방 가면 되잖아요. 언제 그냥 밥을 한번 먹으려고 했었는데 원정을 일주일 정도 계속 다녀오고 가서. 막 이래서 기자님도 SSG 오래 담당하셨었잖아요. 네. 강점과 약점 뭐가 있을까요? 강점은 뭐 불펜인 것 같고요. 저는 약점이 이게 선발진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선발진이 좀 불안정하다. 초반부터 부상자도 좀 있었고 최근에는 또 김광현 선수가 부상 그리고 부진 그리고 앤더슨 선수, 화이트 선수도 뭔가 이제 불운에 의해서 부상이 오거나 이게 결과적으로는 SSG 불펜 피로도를 지금 괜찮다고 하는데 높일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라고 상당히 보고요. 선발진이 다른 경쟁팀보다 확실히 많이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회 요소 한번 볼게요. 가을 야구 DNA가 나왔는데요. 뭐 수치할 수는 없지만 수치할 수 가을 없죠. DNA라는 게 있다고 단장님은 있다고 느껴지세요?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SSC가 SK 때부터 전통적으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은 엄청 못해요. 진짜. 정말 이거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딱 가을만 되면 9월부터는 갑자기 살아나요. 그때 되면 이제 바이오리듬인가 이게 그냥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 정말 못해요. 예. 여름에 진짜 한심할 정도로 못해요. 아니, 스스로 그렇게 말씀. 아니 사실 저도 여름에 일요일 날 경기 끝나고 혼자 막 어디 떠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야구가 안 안 되니까 돼가지고. 그 정도로 못해요. 근데 9월이 되거나 이제 8월 말쯤 되면 이제 슬슬 올라오거든요 분위기가. 예, 밥맛이 올라오고. 살아나서 그래 밥맛이. 그 예. 여름 가을이 타라? 되면서. 그러면서 귀신같이 살아나요. 그럼 가을 DNA가 좀 강하다 이런 팀 SSG 말고 또 있을까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전으로 치면은 해태 타이거즈. 그러니까 해태 타이거즈가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우승이다. 이런 생각을 상대 팀한테조차 줘버렸으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SSG 아우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상대에서 일단 지레 야 이제 쟤네들 올라올 때 됐다. 아, 약간 쪼그라들게 네, 되는. 먼저 이제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포스트 시즌은 그게 있어요. 처음 하는 선수와 좀 많이 해본 선수들의 아. 차이. 많이 해본 선수들은 그냥 조금 평범한 경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왜 상황 자체가 나가 보셨어요? 그 포스트 시즌 하는데 그 현장 나가 보셨나요? 나가봤어요. 현장 나가봤어요. 네. 앰프의 소리나 이런 게 거의 2배잖아요. 근데 선수들도 나가면 이 몸에 오는 이 아드레날린이 조금 더 올라와요. 많이 경험한 선수들은 조금 더 차분해요. 그게 달라요. 아, 경험치가 역시 그런 걸 만드는 네. 거구나. SSG 위험 요소로는 LG 공포증이 나왔는데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을 확인해 보면 4승 9패로 많이 열세네요. 저는 사실 SK, SSC 있을 때 LG한테 약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진짜? 최근에 3년 동안 23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절대 열세. SSG에서 이제 LG 공포증 얘기가 나오면 다른 5강 경쟁팀보다 경기를 많이 했어요. SSG가. 그래서 LG가 지금 절대 1강이라고 만약에 보면 LG 하나하고 근데 우리는 경기를 미리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변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아의 수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볼게요. 내일 올러 양현종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3선발이 꼽혔습니다. 3선발까지만 안정적인 건 아니고 김도현 선수 좀 최근에 부진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좀 양호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사실 뭐 불펜이 워낙 그런 거지 선발은 그래도 리그에서 중상위권을 할 것 같아요. 네. 기아 내부에서는 지금 전반기 막판에 보시면 기아가 내일하고 올러를 휴식을 줬어요. 과감하게. 그때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투입을 할 수 있었는데 한번 흐름을 끊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뒤에서 힘을 좀 더 쓰게 한다는 전략이었는데 지금 기아 내부에서는 그 전략이 뒤에 좀 우리 팀에 힘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김도현 선수가 전반기엔 잘 버텨줬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또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풀타임으로 이렇게 선발 자리를 올해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 작년에 뭐 형동하고 번갈아서 네. 나왔던 투수니까 이렇게 끌고 가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없어서 한 번은 떨어지죠. 이의리 선수도 사실 복귀하고 나서 기대만큼 막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는데 드디어 두산전에서 다시 호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긴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그 재구가 이제 불안한 거. 좀 이유리 선수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 던졌을 때 그 모습만 계속 뚫어져 보는 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이 롱릴리프를 맡아줄 수 있는 불펜진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이것도 조금 아쉽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황동화 선수 부재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황동화 역할이 컸거든요. 임기영 선수도 올해 부진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불펜이 좀 약해요. 그 불펜 불안정이 약점으로도 꼽혀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두산과 주말 시리즈에서 불안한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제가 토요일 경기 직관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기아 응원석 쪽에서 1회부터 9회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어제 경기도 보통 제가 야구를 볼 때 마무리 투수 나오면 그냥 여기서 뭐 끝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냥 바꾸더라고요. 그냥 일사말로 만들어주고 점수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팀에서 신뢰가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 최근 10경기 보면 정혜영 선수가 그 ERA가 8.00이에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계속 안 좋았던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사말로를 만들어주고 교체를 하는데 그때 팬들이 조상우 선수 나오니까 막 그 거의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렇게 끝내기 안타 맞더라고요. 불펜 운영이 조금 엇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맡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상현 아니면 한재승이 대안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정혜영 선수 돌아올 때까지만 맞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시기적으로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30경기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 토요일 경기가 워낙 구위가 안 좋았어요. 구속이 직구가 뭐 140 초반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혜영 선수는 기아의 마무리인 건 확실하고요. 그 일시적인 마무리 이후에 다시 마무리 맡아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회 볼게요. 부활의 신호탄을 쏜 나성범, 위즈덤 선수의 부활. 두 선수 완벽하게 이제 반등했다고 보아도 될까요? 아니 완벽하다고는 아직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아직도 조금씩 더 좋아질 여지가 있지 않나. 주로 이제 장타율이 많은 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득점권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면 위험 요소로 넘어갈게요. 위험 요소는 김도영의 부재가 나왔는데요.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위즈덤 선수의 수비 부담이 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게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김도영 선수가 가운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타선의 무게감이 조금 더 차이가 있죠. 현재 부재도 그렇지만 이게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이 차이도 클 것 같아요. 지금 정규 시즌 아웃으로 이렇게 발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김도영이 돌아올 수 있다. 우리가 그때까지만 버티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김도영은 올해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수단 입장에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선수들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팀 운동이기 때문에 선수 하나 빠졌다고 팀이 무너진다? 이거는 솔직히 그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이제 자존심이 좀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끼리 오히려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김도영 선수가 혹시 복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을 야구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요. 가을 야구는 지금 정규리그 한 경기하고 가을 야구 한 경기하고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 집중도나 이게 너무나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햄스트링 만약에 다시 온다면 구단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제 구조적으로 다 나았다 그러면 뛰는 거 안 하고 대타만 일단 뛰는 거는 아예 제외를 시키더라도 저는 김도영 선수 정도의 찬스 때 쳐줄 수 있는 선수면 충분히 대타로도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쓰고는 싶지만 치고 난 뒤에 이걸 묶을 수도 없고 대신 띄워줄 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치고 걷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한번 김도영 선수. 대타 정도는. 네. 근데 포스트시즌 엔트리는 2명이 늘어나니까 네. 그 안에 넣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구단 입장으로 하면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제외시킬 것 같아요. 향후를 위해서. 근데 만약에 기아가 3위로 직행해서 준 플레이오프를 간다. 이러면은 한번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위협을 보면요. 팬들의 높은 기대감, 이게 왜 위협이 되는지 궁금한데. 기아가 전국구 구단이잖아요. 인기 구단이잖아요. 이 야구에 대한 그 열정이나 애정이나 깊이가
남달라요. 그만큼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야구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선수에겐 그런 부담감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작년에 우승했기 때문에 팬들의 눈높이가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승했던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4, 5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부담이죠. 부담도 그렇고 선수단 입장에서도. 기아는 그거는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가 우승한 원동력 중에 하나로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계속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K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강점 최강 국내 선발이 나왔는데요. 사실 국내 선발진들만 놓고 보면 여기 지금 비교하고 있는 네 팀뿐만 아니라 전체 KBO 리그에서도 최강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KT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퀄리티 스타트, 그러니까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경기가 가장 많은 팀입니다. 특히 소영준 선수가 15개, 고영표 선수는 16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나가는 날은 일단 KT는 6회까지 3점 이하로 막는다. 그리고 보면 KT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싸울 줄 안다. 팀 전체 선발 타석당 투구수를 좀 봤는데 3.76개로 리그에서 전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공을 던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님은 국내 토종 선발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원석 선수의 올해 성적이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선발 투수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를 했던 거고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약점 살펴볼게요. KT의 약점으로는요. 야수진의 고령화가 꼽혔는데요. 특히 포수 자리 같은 경우는 장성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신구 조화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KT 야수진의 고령화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계속 지적됐던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심우준 선수까지 이적하는 바람에 이 센터라인까지 약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장성우 선수가 올해 끝나면 FA로 풀리잖아요. 근데 지난 4년 동안에 포스트 장성우를 데뷔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성우가 빠지는 경기는 아무래도 KT의 경기력이 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배정대 선수가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타격이 약하니까 경기를 좀 빠지는 경우가 좀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 사실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펜스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도로 허용도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장성우 선수가 도로 허용이 95개예요. 리그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가을 야구 가는데 아무래도 그 길목에 영향이 좀 있겠죠, 이 부분도? 이 부담은 투수가 가져가요. 투수들이 그 시간을 많이 이제 킥모션으로 줄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견제를 많이 하든지 이런 쪽으로 방안을 찾지 않을까. 기회는요. 로하스 이상의 스티븐슨이라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내부에서는요. 지금 ABS 적응 문제 아무래도 이게 좀 큰 것 같고 네네.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외야 지금 센터 자리를 맡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올 시즌 내에? 이 적응이라는 거는 네. 시간은 선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갈리거든요. 경기한 거 보니까 되게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죠. 일단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래도 쫓길 수도 있고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위험 요소는요. 상위팀, 상대 열세, 그리고 부상 이후 안현민 이렇게 꼽혔는데요. 2주 연속 위원님 마음이 철렁철렁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그때 운동장에서 쓰러질 때는 저는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아킬레스건이나 막 이쪽에 크게 다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제 근육 뭉침이라고 해서 조금은. 막 눈물 나셨어요, 그러면? 왜 자꾸 또 눈물로 나? 그래서 이 정도는 극복하리라고 봐요. 괜찮다. 네,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뭐 안현민 다행이에요. 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부상 리포트 추가로 얻은 거는요. 제가 본 거는 3일 휴식 정도면 된다. 그리고 엔트리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는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타선에서는 지금 안현민 선수랑 강백호 선수가 잘 쳐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외에는 기대할 만한 타자가 없다는 것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지금 큰 경기를 가면 KT가 정규 시즌보다 타격이 더 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이제 허경민이나 황재균이나 뭐 장성우나 이런 선수 있잖아요. 이 클러치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보다 더 조금 무서운 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김경문, 염경엽 두 감독의 사고 회로입니다. 네, 지금 중위권 싸움 못지않게 치열한 게 선두 싸움입니다. 김경문 감독님, 염경엽 감독님 두 분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한때 유행했던 뇌구조로 두 감독님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먼저 김경문 감독님입니다. 역시 우승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김서현 선수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이상훈 의원님은 김서현 선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김선 선수가 이제 블런 세이브도 이제 몇 개 나오고 그러는데 1년 시즌을 나누어 봤을 때 그 정도의 블런 세이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횟수다. 그리고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대권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그 블론 세이브가 이제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내막적인 부분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김서현 선수 한 명만 딱 마운드에 세워놨을 때는 올 시즌에 이 한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작품 중에 한 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불론 없는 마무리가 어딨나요? 좋게 보면 1위니까 할 수 있는 또 고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지.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될 선수니까 그렇게 아직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거. 그러면 혹시 최근에 몇 경기 이제 부진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서 좀 개선을 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100% 이상이 심리적인 거거든요.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야 그냥 배짱 있게 던져 이런 게 아니고 마운드에 던지면서 자꾸 불론했을 때 그 다음 경기에 빨리 바로 그 세이브를 얻어내야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블론 세이브가 지워지는데. 머리에서 지워지거든요. 그런 상황은 본인이 만들어야죠. 김경문 감독님의 뇌구조를 계속해서 보면요. 옆에 정우주 선수가 꽤 커졌어요. 감독님께서 콕 집어서 또 칭찬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한화가 불펜이 가장 무서웠을 때가 정우주, 김서현 같이 나올 때. 그때 4월, 5월 때 그랬잖아요. 그럼 둘이가 막 155 이상을 던지는데 상대 입장에서 되게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서현 선수가 부진하지만 정우주 선수가 8월 달에 이제 계속 무실점을 던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가 결국에는 정우주, 김서현 이렇게 가서 좀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불펜에서. 김강민 의원님은 정우주 선수 투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초반에 당황스럽게 좋았던 그 모습이 보여서 좋았고, 오히려 김서현 선수한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정우주 선수가 좀 앞에서 그렇게 던져주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계속해서 김서현 선수가 잘 던지다 보니까 8회 뭐 파워 세이브를 하러 올라오는 상황들도 꽤나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정우주 선수가 예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잘 던져주면 불펜에 이제 가용 인원 수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진한 경기에서 블론 세이브를 하다가 세이브를 했어요. 실점을 하는 경기인데 그때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결과적으로 세이브를 한 거에 주목을 했어요. 다시 김서현이 세이브를 따내는 그 맛을 챙겼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세이브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전혀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하는 눈치는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시즌을 시작할 때 올해 신인이잖아요. 이 선수에게 과부한 역할을 맡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다만 이 정우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볼넷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승조로 들어갔을 때 제구가 흔들리지 않고 삼진으로 분위기를 끊어줄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네라고 해서 정우주 선수는 앞으로 이제 필승조로 이제 점차 조금 이제 올리는 과정에 있고 곧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우주 선수는 저희 불펜에 그냥 조커 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잘 던질 것 같아요. 믿음의 4번 타자도 엄청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노시원 선수가 병살이랑 이제 뭐 삼진 같은 경우는 리그 최상위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선수가 삼진하고 병살이 많은 게 그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OPS가 너무 낮아요. 토요일 경기까지 해서 0.774예요. 규정 타석 채운 타자 중에서 23위, 바로 위가 22위가 신민재예요. 신민재가 0.78이거든요. 사실 신민재는 OPS형 타자가 아니잖아요. 거포형 타자가 0.8이 안 되는데 이런 타자를 4번 쓰는 건 조금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문 감독님의 뇌 구조는요, 상대적으로 서산에 대한 관심은 작게 표현이 됐는데 현재 2군 중에 혹시 올려볼 만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 올해 2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선발 중간 임시 선발로 써도 되고 또 개투진에 좀 포함을 시켜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장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불펜에 힘을 줄 수 있는 카드 같대요. 가장 최근이 이제 8월 15일부터 등판을 시작을 했어요. 올해 2군 성적을 보면 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3으로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언더핸드 투수 중에 배민서 선수라고 있거든요. 이 선수도 지금 보니까 이제 긴 이닝을 좀 소화하게끔 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투수 쪽에서는 이들 3명의 선수가 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꼽힙니다. 이렇게 1군이랑 퓨처스 간의 이동이 좀 유동적이지 않으면 퓨처스 분위기는 조금 처질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조금 의욕이 떨어지죠. 특히 베테랑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순간에는 조금 의욕이 떨어지고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죠. 네. 저는 사실 김경문 감독님의 이 사고 회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네. 가운데 우승이에요. 가운데 우승이 좀 크다. 이게. 그러니까 천승식이나 했는데 우승을 못한 거잖아요. 근데 참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승을 못했는데 어떻게 천승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드문 경우라는 거죠. 그만큼 이분의 이렇게 능력이나 지도력은 구단들이 인정을 해준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우승하기 위해서는 김경문 감독님의 이 사고 회로의 가운데 우승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구조 보면요, 재밌는 게 아주 작은 점으로 37번 김인환 선수가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김경문 감독이 작년 부임하고 나서 김인환 선수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일루도 시키고 외야 연습도 시키고 해서 올해 많은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고무적인 거는 지금 김인환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엄청 잘했어요. 지금 안타를 9개, 타점이 8개.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는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팅이 좀 짜여 있는 상황에서 2군 선수를 뭐 테스트성으로 갑자기 불러서 쓰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성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감독으로서는 한번 픽해서 볼 수는 있겠죠. 김인환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의원님? 일단 파워가 좋은 선수죠. 홈런 칠 수 있는 선수고. 근데 좀 단점은 어떤 포지션을 가도 수비 쪽 불안은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포지션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베이징의 추억도 이렇게 한켠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 업적,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이란 업적이 있지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다 이건데 이것도 올해 혹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분이 뭐 큰 경기에서 결과가 나쁜 거지 그 과정이 그렇게 그런 게 있었나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도전을 한 거지 정말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1등으로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우승을 하고 네. 한국 시리즈에서 4번을 졌어요. 그러면은 큰 경기에 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규 시즌 우승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분이 큰 경기에 약한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30년 전 경영학도셨던 류성규 단장님께서 감독님을 수학 분석을 해주셨대요. 장점은 아무래도 천승 감독 경험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선수단 장악력 그리고 리스펙트. 저는 김명훈 감독님이 야구계에서 되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은 라인업이나 이렇게 엔트리 변동성이 적잖아요. 이건 사실 제가 봐도 단점 같거든요. 지금 롯데나 LG나 이런 팀들은 불펜을 좀 폭넓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에도 잘 불펜이 좀 버티고 있는데 지금 하나는 보면 이게 필승조가 딱 박상원, 뭐 한승혁, 뭐 김서현 이런 선수 외에는 이제 별로 조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차이가 아무래도 있다 후반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승 열망이 이게 전 단점일 수도 있다고 봐요. 나이가 좀 들면은 이 내려놓기의 기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승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인터뷰를 봐도. 이거 좀 내려놔야지 결국에 우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조금 단점일 것 같고 기회는 외부 요인이니까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 이거는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회가 될 것 같고 위협은 연경혁 감독과 김태형 감독의 존재. 네.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염경엽 감독님의 머릿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우승에 대한 열망이 제일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박혜민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아요. 12일 날 KT전에서 이제 수비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다행히도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15일 날 이제 대수비까지 나올 정도였고 네.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선발 라인이라고 넣겠다라고 염경엽 감독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또 공백을 잘 메워줬던 최원용 선수에 대한 애정도 생기신 것 같은데요. 차세대 중견수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박혜민 선수 때문에 가려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차세대 중견수가 될 수 있는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혜민이 먼저다. 뛰어남을 수는 없다. 박혜민이랑은 아직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공백은 잘 메워서 잘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경엽 감독이 매년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을 한 선수를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칭찬해줘. 네, 그게 이제 최원영 선수. 그리고요, 또 머릿속 한켠에 여전히 뛰고 싶당 이런 욕망, 그리고 또 데이터도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뛰는 야구에서 뛰고 싶당으로 바뀐 거는 이렇게 뛰는 게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작년 시즌 끝나고 이제 구단하고 이제 워크숍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지적돼갖고 염경엽 감독이 그런 부분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염경엽 감독님께서 데이터를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경기 전 훈련 시간에 그 훈련을 보는 시간보다 감독실에서 데이터를 보는 시간이 많은 분이에요. 김경문 감독이랑 염경엽 감독이 진짜 다른 게 김경문 감독은 경기 전에 취재진하고 인터뷰 도중에도 타자들의 타격 상태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라인업을 자기가 최종적으로 픽스를 하는 분.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팀의 조언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반영을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감독실에 경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가거나 하면 책 반 권 정도 분량의 데이터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호출을 당하는 사람이 노석기 데이터 전력 분석 팀장. 힘드시겠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당히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패션, OOTD 이런 게 있어요. 염경엽 감독님은 술을 못 하시거든요. 대신에 이제 쇼핑을 좋아해요. 캠프 가거나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쇼핑해서 옷을 하는 사세요. 게 이분은 취미죠.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고요.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염경엽 감독은 신발을 중시합니다. 신발의 색깔에 따라서 그날 전체적인 패션 톤이 달라집니다. 신발이 파란색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파란색 계열에 네, 녹색이다. 녹색 계열에 특히 이제 골프 같은 거 비시즌 치실 때 그런 식으로 정말 패셔니스타답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저는 염경엽 감독은 단점이자 장점인데 말이 너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말이 많다는 게 너무 자세하게 이거는 안 알려줘도 되는데 너무나 세밀하게 다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안 됐을 때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염경엽 감독이 말한 대로 거의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불펜을 뭐 A조 B조 나와서 2023년에는 우승시키는 모습 그리고 뛰는 야구 얼마나 막 주변에서 뭐 그리고 팬들 성화가 많은데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LG를 뛰는 팀으로 또 이렇게 바꿔놓은 부분 이거는 에피소드 같은 건데 일방적인 좀 염경엽 감독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청자 모두가 돼야 돼요. 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경기 전에 이제 감독 브리핑을 하면 보통 맥시멈이 15분 정도로 하거든요. 염경엽 감독이 초반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계속 넘기셨어요. 20분 이상으로. 그래서 17분 되면 이 타임이 물리 정도로 그러면 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런 영 감독님도 이 일방적인 청자가 됐던 게 제가 기술위원회 같이 한번 했었거든요. 2022년 이때 이제 허고현 총재를 만나셔가지고 더 많으세요? 네, 저녁 드시는데 2시간 동안 염경엽 감독이 3분 얘기하고 끝났어요. 진짜요? 자기가 태어나서 채소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우리 비하인드 한번 나와주시면 참 좋겠네요. 혼자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4명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머릿속 살펴보면요. 가을 부심도 있거든요. 2년 전에 우승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서 하나와 LG가 만난다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큰 경기는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으니까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감독님들은 두 분 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뭐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실 것 같고 이 선수들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하지만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모른다. 그러니까 LG는 큰 경기 경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재작년 우승도 했고 7년 연속 가을 야구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1차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 시리즈 붙으면 그리고 누가 직행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경영학을 전공하신 류성규 단장님의 수업 분석. 염경엽 감독님. 영균 감독님은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아 감독님이요? 조금 보실걸요? 그러니까 장점은 2년 전 우승 경험 이게 무시할 수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변화무쌍. 영균 감독님이 SK 감독일 때는 조금 고집이 세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감독이고 제가 운영팀장 할 때 직원하러 원정 호텔의 방에 들어갔는데 제가 3시간 갇혀 있어갖고 제가 설득하러 갔는데 강의 듣고 와서 사실 되게 좀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LG 가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런트의 평가도 되게 좀 유연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진짜 최대 장점은 프런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팀장을 했거든요. 프런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론트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그리고 단점은 회장님도 얘기했듯이 말씀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사실 주변 사람들이 조금 기가 빨려요. 그다음에 기아는 절대 강자가 없는 리그. 원래는 기아가 절대 1강이라고 했는데 그런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경엽 감독의 우승 경험, 그다음 포스트시즌 여러 번 많이 나갔던 경험이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위협은 구단과 팬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사실 저는 29년 만에 LG가 재작년 우승했으면 작년에 좀 여유 있게 바라봐 줄 줄 알았는데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너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빅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최근 두산 팬들을 설레게 하는 선수죠. 루키 박준순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첫 홈런 쳤을 때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 넘어갈 줄 몰랐는데 넘어가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이제 팬들이 길 가다가 알아보고 하면서 좀 실감이 났던 것 같아. 프로 형들 볼 스피드나 이제 변화구 차이도 있고 구속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왜 야수 1번으로 지명되는지 보여줄게. 잘 지켜봐. 지금 상태로는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걱정할 필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상대 팀으로 만나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그랬어. 키움의 정현우, 이제 덕수 동기니까 이제 한번 붙어보고 싶어. 롯데 최준용 선수가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 이유는 그 직구 힘이 엄청 좋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아마 못 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힘든 건 딱히 없고 그래도 선배님들이 잘 챙겨줘가지고 적응 좀 잘했던 것 같아. 유찬이 형 제일 의지하는 것 같아. 룸메이트도 같이 하면서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의지했던 것 같아. 나를 가장 좀 편하게 해주거나 짓궂은 선배? 그 양의지 선배님 인사하면은 순이 그러고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첫 응원가다 보니까 좀 실감도 안 나고 경기장에서 들으니까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어. 그래도 만들어 주신 거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 전 기아 최원준 선수. 잘생겨진 것 같다. 본인도 인정?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로션 바르고 그거밖에 없네. 내가 느낀 두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좀 좋은 것 같고 팬들도 이제 열정적이셔가지고 좀 다 착하고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비하인드에서 왜 야수 1번으로 지명되는지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좀 기쁘게 생각하고 더 성장해 나가는 박준순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네,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혼세 역대 최고 외인 투수인가?
지난주 폰세 선수가요, KBO 리그 최초 개막 15연승 그리고 최소 경기 200탈삼진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워냈습니다. 그야말로 올 시즌 KBO 리그를 폰세 선수가 평정했다, 이렇게 봐도 우리가 무방할 것 같은데요. 레전드 투수 이상훈 위원님은요, 올 시즌 폰세 선수의 활약 어떻게 보세요? 대단합니다. 네, 뭐 승도 그렇고 뭐 ERA도 그렇고. 근데 올 시즌으로 치면은 폰세 선수가 최고죠. 근데 계산을 좀 해보니까 경기 수나 승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닝 수가 좀 적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뭐 폰세 선수의 승을 올려주는 역할은 진짜 용병답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이 정도 왔으면 폰세 선수에 대한 공략법 같은 것도 타팀에서 이제 좀 분석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타자 입장에서 공략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역대급으로 좋은 외국인 투수들도 좋은 구종을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뭐 윙샷으로 던진 변화구 하나, 그리고 구위가 좋은 뭐 패스트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는 던지는 구종마다 가치가 다 높은 것 같아요. 다 상위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결정해서 치기가 굉장히 힘든. 지금 이 폰세 선수는요, MVP와 함께 투수 4관왕까지 노리고 있잖아요. 역대로 넓혀봐도 과연 폰세 선수가 역대 최고의 외인 투수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단일 시즌을 놓고 보면 폰세가 던지는 게 최고 같은데요. KBO 리그 통틀어서 보면 전 리퍼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더스틴 리퍼트. 그 선수가 KBO 리그 외국인 투수 최다승, 그러니까 8년간에 102승도 했고, 그다음 단일 시즌 최다승 22승도 했고, 이런 기록도 그렇지만 리퍼트가 있었을 때 두산이 이게 왕조라고 그랬잖아요. 판타스틱 4. 거기 일선발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더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리퍼트 선수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때? 치기 싫었어요. 만나기 싫었어요. 저 5번 들어갔는데 4번 삼진 먹고 5번째 타석에 투 스트라이크 돼서 제가 타석에서 양의지 선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쳤는데 안타가 되긴 했거든요. 5번째 타석에 안타가 되긴 했는데 정말 치기 힘들었어요. 원래 타점이 높은 선수는 릴리즈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익스텐션 자체가. 근데 리퍼트 선수는 장신인데다가 위에서 던지는데 되게 가까이서 던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반칙이에요. 네, 반칙이에요, 조금. 근데 지금 ABS 시대면 더 통했을 것 같아요. 퍼펙트도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그러면 그런 위원님이 느낌이었어요. 뽑으신 KBO 리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수도 리퍼트 선수인가요? 네, 그럼요. 저는 단연 리퍼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단기적으로는 저는 패디 선수. 패디, 네, 패디 선수도. 근데 패디 선수하고 폰세 선수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가는데, 패디 선수는 지금 네일 선수랑 약간 유형이 비슷해요. 공이 약간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는 투수고, 네. 폰세 선수는 그냥 구위로 그냥 압도하는 선수 중에 하나죠. 또 이 얘기 나눌 때 김강민 위원님께서 메릴 켈리 선수도 얘기를 하셨었다고. 사실 켈리 선수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좀 나가서 더 잘하니까 솔직히 그게 놀라워요. 구종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뭐 체인지업도 좋은 체인지업을 던졌었고, 구위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의 컨트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국에서 좀 좋아진 거는 제가 볼 때 피치의 약간 디자인?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나중에 갈 때는 정말 공을 던질 줄 아는 선수가 돼서 다시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회장님께서 뽑아주신 역대 최고 외인 투수 누군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패디 선수입니다. 이 KBO 리그의 스위퍼의 열풍, 약간 기준점을 만들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타구단에서 이제 패디 선수의 성공 이후에 이 선수 혹시 스위퍼 던질 줄 알아? 라고 물을 정도로 영입을 할 때 중요 참고 자료가 되는 그걸 했고, 그리고 패디 선수가 피칭을 보면 지그재그 피칭이라고 해서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스위퍼, 그리고 몸으로 파고드는 투심, 이런 모습들을 저는 높게 평가를 했고, 또 무엇보다 KBO 리그의 1점대 평균 자책점이 2010년 류현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 본 투수다. 2.00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대 길게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강민 위원은 켈리, WBC 대표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말을 다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단장님께서 단장인데 한 명만 영입을 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영입하면 당연히 폰세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폰세하고 패디는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패디는 되게 퀄리티가 높은 선수다. 폰세는 그냥 무섭다. 그러니까 정말 에이스다워요. 그러니까 리포트하고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게 둘 다 크지만 폰세는 되게 우악스러운 느낌. 상대 타자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조금
타석에서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라서 저는 폰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패디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폰세 선수 얘기하면 항상 부상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장이고 제가 영입할 수 있다면 저는 패디 선수. 그러면 마지막으로 레전드 이상훈 위원님이 꼽아주시는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수는 어떤 선수죠? 역대로 치면은 저는 리퍼트 선수가 1등이라고 치고요. 단기로 치면은 패디 선수. 네. 근데 올해 만약에 폰세 선수가 시즌이 끝난 다음에 네. 어떤 성적과 그 모습을 계속 보이느냐에 따라서 폰세하고 패디 선수가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든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뛰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승부의 책 비하인드 픽인데요. 원래 녹화 마지막을 향해 가면 기운이 솟아나야 되는데 오늘은 한숨부터 나오네요. 왜 그런지 지난주 결과 만나보시죠. 저희가 진짜 2주 연속 이렇게 전패를 해서 시청자분들께 이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지난주에 쉬운 매치 배정해드렸는데 비가 왔잖아요. 고척 경기를 해달라고 할 거 그랬어요, 다음에.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수학 분석을 네.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주는 누가 어떤 매치를 어떻게 분석했을지 한번 만나볼게요. 김강민 위원님은 SSG, 저는 삼성, 정세영 기자님 한화, 류성규 단장님은 LG, 그리고 담당 PD님께서 오랜만에 기아의 수입을 걸어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김강민 위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KT 상황은 너무 안 좋고 SSG 상황이 너무 좋아서 네. 지금 2대1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류성규 단장님은 혹시 수학 분석을 통해서 저렇게 하신 건가요? 롯데 1을 주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아하는 상대는 마음은 끝까지 가야죠.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롯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네. 그냥 무난하게 LG 위닝을 했습니다. 뭐 이거 선발도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건. 이 매치업. 그러면 정세영 기자님은 하나에 걸어주셨는데요. 근데 두산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또 연승도 좀 타면서 상대 전적을 보니까 하나가 1승밖에 못 앞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는 1, 2, 3가 다 나오거든요, 선발이. 이런 거를 감안해서 2승 1패. 저는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프라도 믿음의 프라도 거기에 모든 거를 걸 때가 있었는데 등판이 있길래 프라도. 2대1로 건 것도 있고 그리고 단장님께서 제가 저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니까 계속 아닌 것 같은데 하셔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담당 PD님께서 등판을 해주셨는데 코멘트를 남기셨거든요. 도영이 없어도 기아는 강하다. 이제 올라간다. 꽉 잡아. 일어나라. 대동성.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배동성이 뭐예요? 대동성 고등학교. 네, 비하인드 승부의 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근데 그래도 가을 야구 생각을 하면 또 위원님처럼 한 방씩 쳐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저도 장타를 많이 치는 타자는 또 거포형의 타자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시킬 때 홈으로 그렇게 치고 그래요? 그거는 좀 운이 좋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위원님 등에 좀 이렇게 더 기대 주시래요. 근데 나 이러고 해야 되는데? 방석을 뺄까요? 됐습니까?